그래, 살포된 불말살충제랑 식중독을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인 생수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야. 단순한 사건이 아닐 겁니다. 방철원을 주의하시고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세요. 여보세요? 무슨 일이죠? 무슨 일 생겼나요? 잘못 걸었나요? 괜찮습니다. 아무 일 없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죠. 변호사 시험 자료는 일부러 사무소에 두고 간 건가요?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도 힘들 텐데 잘 생각했네요. 복습 자료는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 일하면서 시험 걱정은 접어두세요. 아닙니다. 그럼 이만 끊을게요. 방금 전화 네 상사야? 무서워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너 괴롭히기라도 하는 거야? 진짜야? 알겠어. 일할 때나 평소에 무슨 문제 생기거나 하면 나한테 연락해. 나도 꽤 대단하거든. 한 번에 4-5포를 타면 규정된 복용량을 훨씬 초과하잖아. 건강 보조식품이라도 이렇게 먹으면 안 돼. 우린 역시 텔레파시가 통해 똑같은 생각을 한다니까? 방 사장님은 왜 헤이슨 가루약을 이렇게 많이 복용하시는 걸까? 하지만 부작용이 나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을 텐데. 확실히 이상해. 술 진열장 모서리에 뭔가 있는 것 같아. 비슷하긴 한데 성분은 화학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? 왜 그렇게 노려봐? 화학 검사에 화학 실험이 필요하진 않아. 이건 내가 개조한 스피드 화학 실험 도구 D형이야. 일반적인 화학 물질은 전부 검출해낼 수 있어. 틀렸어. 난 석사학위까지 받았다고. 그것도 높은 학점으로.
이게 방 사장님이 구입하라고 시킨 분말 살충제일 거야. 편의점 영수증이 남아있네. 구입 시간은 2주 전 월요일이야. 맞아. 사람과 포유동물의 무해한 살충제야.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에서 써도 돼. 너 어릴 때 바퀴벌레 진짜 무서워했잖아. 지금도 그래? 이 펌프는 평소에 이 생수를 퍼올리는 데 쓰는 거겠지? 여길 봐. 연노란색의 결정체가 있어. 결정이 남은 걸 보니까 물의 용해질 함량이 높은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결국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야.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. 어쨌든 방 사장님이 살충 가루약을 실수로 뿌렸다는 말은 역시 거짓이었어. 이런 거 말이야? 나 같은 프로 탐정이 지문 채취하는 중요한 도구도 안 갖고 다니면 되겠어? 손 긁혔어. 수납장 바닥에 종이가 있는 것 같아서 꺼내려고 했거든. 근데 손이 너무 커서 수납장에 꼈어. 유능한 변호사님의 고운 손으로 종이 좀 꺼내주겠니?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. 구매 시간은 2주 전 목요일. 구매 물품은 다 잡아야. 영수증에 인터넷 뱅킹 결제 계좌 앞에 4자리와 뒤에 4자리가 있어. 이걸로 구입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겠다. 통입구가 좁아. 구식 정수기에 놓거나 전용 펌프를 써야 물이 나오겠어. 분말 살충제를 실수로 타기엔 어렵겠어. 생수통을 깨끗이 닦아놔서 아무것도 안 남았어. 지문도 없네. 정확히 말하면
범인은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야. 직원이 아닐 수도 있어. 식당 직원은 식당과 공생관계잖아? 사고가 나면 잘릴 테니까. 게다가 고의로 유해물질을 탔다는 게 밝혀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. 사장과 원수지간이 아니라면 직원은 감히 유해물질을 못 타지. 누가 이 문을 열 수 있는지 지문 정보를 찾아보면 바로 알잖아. 상처? 어디? 다 가라앉았나 봐. 네가 말하기 전까지 전혀 몰랐어. 아, 그게... 알겠어. 다음번엔 꼭 조심할게. 너 걱정 안 하게. 본론만 말하자면 1차 검사 결과를 보면 지문과 분말가루 모두 문제가 있어. 희연아, 내 걱정은 하지 말거라. 식당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손님에게 피해를 준 건 사실이니 탐정을 불러도 소용없단다. 그래도 이 하레비한테 대학 생활이 어떤지는 들려줘야 한다. 개학은 언제니? 할아버지, 뭔가를 숨기시는 거죠? 숨기더니 희연아, 헤레비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구나. 방금 전 심박수랑 혈압이 지난 이틀보다 좋아지셨어요. 아까 아래층에서 일부러 그러신 거죠?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으셔서 일부러 불편한 척 하신 거죠? 희연아, 난 도대체 뭘 숨기시는 거예요? 이건 식당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요. 에휴, 나도 어쩔 수가 없단다. 말하자면 얘기가 길어. 물증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보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만한 절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지만 연관지어 생각해본다면 의문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. 맞아. 정수기에 있던 가루약은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게 분명해. 찾아보니 인터넷에 나온 다자바의 주요 성분과도 일치하더라고. 정수기를 분해했더니 필터에 다량의 가루 찌꺼기가 남아있었어. 이건 약물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정수기 물 나오는 곳에서 가루약 결정이 발견됐다는 점도 설명이 가능해. 손님들이 병원에 입원한 이유가
오염된 생수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? 그럼 이번 사건은 평범한 식중독 사건이 아니라는 말이네? 정수기 표면이랑 내부 필터 주변의 지문을 확인해봤는데 도어락에 입력된 정보랑 일치하는 지문 4개가 나왔어. 가장 오래된 건 10년 전의 기록이야. 도어락을 처음 설치했을 때 등록한 것 같으니까 방 사장님 지문인 것 같아. 그리고 3년 전이랑 1년 전에 등록된 지문이야. 서리안 씨가 알려준 종업원 정보로 볼 때 이건 종업원의 지문인 것 같아. 마지막 지문은 6년 전에 등록된 건데 누구 지문인지는 나도 모르겠어. 그건 아닌 것 같아. 도어락 시스템에 퇴직한 직원들의 지문이 삭제된 기록이 있었거든. 근데 다른 증거에서 나온 지문이랑 도어락의 4번째 지문이랑 일치했어. 어떤 증거인지 맞춰봐. 맞아. 그리고 정수기 내부 필터 근처에서도 이 지문이 발견됐어. 내 생각엔 지금 우리가 얻은 증거로는 방 사장님께 여쭤봐도 소용없을 것 같아. 아마도? 이런 생수통의 세척 작업은 보통 공급업체가 생수통을 회수한 다음에 이루어져. 하지만 식당에 남아있던 사건 당일의 생수통은 말끔히 씻겨져 있었잖아. 남은 물부터 지문까지 전부 다 씻겨나갔어. 또 술 진열대 가장자리에서 발견됐던 가루약도 검사 결과 무독성 버그킬러였지만 그것도 없어졌어.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식당에서 사장의 동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원이 몇이나 될까? 게다가 난 아무리 생각해도 방 사장님이 독극물을 뿌린 사람을 알고서 직접 하신 것 같단 말이야. 희연아, 내 약 어디에 두었니? 할아버지, 움직이지 마세요.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. 스스로 말하기를 원치는 않으시지만 또 우리가 조사하는 걸 막지도 않으시니 우리가 진실을 찾아내봐야지. 그리고 범인은 이 식당과 이해관계로 얽혀있어. 장부 같은 경영정보에 관련 단서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을 거야. 다시 한번 1층을 찾아보자. 그래도 찾을 수 없다면 방 사장님께 물어보는 수밖에. 맛집 투어.
설마 내가 조사하는 다른 사건이랑 관련 있는 건가? 맛집 투어는 화인 캐피털의 투자를 받고 지금 상장을 준비 중이야. 혹시 들어본 적 있어? 맞아. 그 금융기관 중 한 곳에서 나한테 맛집 투어에 대한 신용과 배경조사를 의뢰했어. 조사해보니 맛집 투어에서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 조작한다는 걸 알아냈어. 그리고 지금은 편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어.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. 근데 이번 사건이랑 잘만 접목해보면 앞으로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리뷰 어플 시장엔 경쟁자가 많아서 맛집 투어가 정상 경영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상장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야. 하지만 플랫폼에 속해 있는 식당에서 영업사고가 난다면 맛집 투어가 가지고 있는 고가의 홍보 서비스를 찾게 되겠지. 이건 내가 두 가지 의뢰를 취합해서 생각해본 것뿐이야. 아직 증거는 없어. 그럼 설마 내가 연예인들 사생활이나 간통 같은 거 조사할 줄 알았어? 이거 실망인걸? 서리언 씨가 날 찾아왔을 때 방 사장님 집안 사정을 이야기해줬어. 근데 그때 아들이 있다는 말은 없었는데. 낯이 있다고? 최근에 본 적 있는 사람이야? 방 사장님과 이렇게 바짝 붙어 있는 걸 보니 사모님일 거야. 사진에 2028년 3월이라고 적혀 있어. 작년에 찍은 사진인가 보네. 방 사장님 면세에 아들이 있다면 노바다보다 나이가 더 많아야 해. 사진 속의 방 사장님은 쾌활해 보이는데 지금은 낚시라고 하니까 생각난다. 너 해산물 좋아했는데 지금도 그래? 살 좀 찌면 어때? 넌 너무 말랐어.
이 손으로 쓴 평가 글마다 성의가 넘치네. 방 사장님 요리 솜씨가 진짜 좋나 봐. 원가에 손으로 쓴 할인가가 표시되어 있어. 그리고 노바다의 명함도 붙어 있고. 맛집 투어에서 방 사장님에게 홍보 서비스를 판매하려 했었네. 맛집 투어에서 악플을 쏟아내는데도 회원료를 계속 내고 있다고? 노바다의 계좌번호도 볼 수 있어? 그렇다면 노바다가 유력한 용의자네? 저 CCTV는 망가진 것 같아. 해체해봐야겠어. 걱정 마. 나 날쌔잖아. 보니까 딱딱한 걸로 쳐서 깨진 것 같아. CCTV는 뭔가 딱딱한 물건으로 쳤을 거야. 스프링이 고장났는지 메모리 카드가 안 나오네? 하지만 조금만 손보면 메모리 카드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아. 와이파이 증폭기가 고장났어. CCTV를 인터넷에 연결할 수가 없네. 노바다가 사건 발생 전에 여기 온 게 CCTV에 찍혔다면? 그럼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텐데. 내 짧은 식견으로 봤을 땐 이거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. 공구는 탐정의 필수품이지? 실력 한번 뽐내볼까? 수리할 필요 없어요. 그 CCTV 제가 망가뜨린 거니까.
방 사장님, 사장님은 누군가가 독극물을 투여해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 진작 알고 계셨던 거죠?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노바다라는 것도요. 할아버지,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그 배은망덕한 자식을 감싸시는 거예요? 옛날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고 하더니 틀린 말 하나 없네. 할아버지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은망덕한 놈! 서리언 씨, 방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? 어떻게 그걸... 그래요. 나와 아내 사이에 유일한 아들이에요. 27년 전, 갓 20살이 되던 해, 꿈에 그리던 미림대학에 합격했다며 여행을 간다고 야단이었죠. 기뻤던 그때 고속버스 사고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. 나와 아내가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하게 된 것도 다 아들 때문이에요.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 대학에 그리 가고 싶어 하던 아들 같았거든요. 그런데도 아내는 충격에 병이 들었어요. 결국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2년 뒤 날 홀로 두고 가버렸죠. 아내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레시피 한 권을 남기고 갔어요.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내의 레시피를 맛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난 직장도 그만두고 이 식당을 오픈했죠. 바다는 원래 우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학생이었어요. 아르바이트 하면서 독학으로 대학교에 가고 싶어 했죠. 아들과 너무 닮아서 매일 밤 퇴근 후에도 부엌에서 늦게까지 책 읽는 그 아이를 보고 힘들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. 그 아이는 말이죠. 정말이지 다른 학생들에게 후원하는 것과 다른 느낌이었어요. 그때의 노바다는 정직하게 노력하는 올바른 청년이었던 것 같네요. 당연하죠. 바다가 독극물을 넣는 이상한 짓을 한 건 다 그 악덕 회사가 협박해서 벌인 일일 거예요. 작년에 바다가 그 회사에 입사했을 때 말해줬어요. 할아버지, 저 좀 도와주세요. 저 진짜 잘리게 생겼어요. 얘야, 왜 그러는 거니? 어서 일어나 보렴. 도대체 누가 때린 거야? 응? 경찰에 신고해야겠다. 안 돼요. 경찰에 신고할 필요 없어요. 제가 그런 거예요. 네가 너를 때렸다고? 네가 왜? 회사 실적을 달성할 수 없었어요. 이번 달은 1억 원이나 부족해서 회사 사람들 앞에서 따기 100대를 때려야 했어요. 회사 말이 치욕스러운 걸 알아야 용감해질 수 있대요. 세게 때리지 않으면 월급을 깎아버려요. 잘못을 알지 못하면 바뀔 수 없다.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면서 말이에요. 말 같지도 않은 소리. 너희 회사가 하는 건 불법이야. 어서 가서 사표 내고 오렴. 우리 고소하자. 할아버지, 제가 어떻게 일을 그만둬요? 요즘 취업난으로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? 대학도 어렵게 졸업했는데
이제 몸으로 하는 고된 일은 그만하고 싶어요. 이전 회사도 얼마 못 가 관뒀는데 또 그만두면 더는 와달라는 회사가 없을 거예요. 그 지긋지긋한 시골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. 도시에 있고 싶어요. 바다가 가난을 무서워하고 출세하고 싶어 하는 걸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 후로는 그저 힘 닿는 대로 도와줄 생각만 했어요. 그 아이는 한 달에 40만 원짜리 맛집 투어 회원이 되어달라고 했어요. 저는 동의했고 전적으로 도와줬어요.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. 노바다는 계속해서 프리미엄 회원 같은 각종 유료 서비스를 판매하려 했을 거예요. 맞아요. 사실 프리미엄 회원은 한 달에 400만 원이나 하고 광고는 더 비싸서 사줄 수가 없었어요. 바다는 제 거절로 영업 실적에 부담을 느꼈고 이때부터 나쁜 길로 들어서더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버렸어요. 이건 다 맛집 투어 때문이에요. 나쁜 리뷰들로 도배하고 고용한 사람들로 소란을 피우는 게 그들의 상투적 수법이에요. 옆에 있던 식당도 당하는 걸 봤어요. 그러기엔 증거가 없었어요. 그리고 사람들이 맛집 투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해서 저는 그저 바다가 나쁜 길로 빠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. 식약처 사람들이 가고 나서야 이 일이 바다가 꾸민 짓이라는 걸 알았죠. 하지만 그래서 노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생수통도 씻고 식당에 남아있는 무독성 약물도 청소하고 CCTV까지 망가뜨리신 거죠? 근데 왜 범인이 노바다라고 확신하시는 거예요? 전 할아버지, 이번 일을 그냥 넘기시면 식중독 일으킨 식당으로 낙인 찍혀서 식당 문 닫으셔야 할 수도 있다고요. 그럼 할머니가 남기신 레시피로 만든 요리는 아무도 못 먹게 될 거예요. 나도 그 일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바다를 감옥에 가두고 싶진 않아. 아직 젊은데 한순간의 실수로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면 평생을 어떻게 살라고. 하지만 방 사장님, 노바다의 마음을 고쳐먹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맛집 투어가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하는 게 아닐까요? 노바다의 독극물 투여 사건은 맛집 투어의 경영 비리를 밝힐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. 노바다가 입증만 해준다면.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 회사한테 우리는 상대도 안 될 거예요. 아가씨는 사실 변호사였군요. 진작 눈치는 챘어요. 내가 변호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희연이가 말해서 신분을 숨기신 거겠죠. 사실 변호사를 싫어하지는 않아요. 다만 변호사가 바다의 꼬투리를 잡을까 두려웠어요. 이미 다 지워놔서 아무것도 못 찾아낼 거라고 생각했어요. 희연이를 단념시키거나 제가 돈을 덜 물어줘도 된다면 그것도 좋은 거겠죠. 제가 두 분의 능력과 희연이의 고집을 과소평가했어요. 방금 위층에서 희연이에게 이 일에 관해 설명해 주었어요. 희연이도 저를 계속 설득했고요. 두 분이 저를 위해준다는 건 알지만 차마 바다를,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기로 했어요. 그러니 돌아가 주세요.